감사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열심히 뛰고 계신 미담 제조기 최재형 후보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많이 바쁘실 텐데 예. 우리 대구 신문과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면 제가 감사하죠. 예. 예. 이제 뭐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6월 28일 그 감사원장직을 사퇴하시고 또 그 뒤에 7월 15일 전격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입당하시면서 이 대선 후보로서 이제 본격적인 정치를 시작하신 지 한 2달 반 정도 되셨는데 지금 좀 심정이 어떠십니까? 혹은 뭐 후회는 안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국민 여러분들을 만났고요. 또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만큼 많이 정치인으로서 많이 보고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후회 힘들지만 제가 정말 이 나라를 좀 바로 세우고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뭐 힘든 게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많이 바쁘시죠 최근에? 예, 바쁘죠. 예. 예. 오늘 최근 일정도 굉장히 빡빡하게 진행이 돼서. 그렇죠. 대선 경선 토론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 토론회가 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으실 텐데 해보시니까 좀 어땠습니까 토론회? 네. 처음에는 아무래도 어색하죠. 제가 정치 토론을 처음 하는 거니까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적응해 가고 있고요. 8명이 토론을 하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렇게 충분치 않아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뭐 잘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큰 부담감은 없으시죠? 뭐 처음에는 좀 사실은 좀 긴장했죠. 네. 근데 이제 뭐 한 너댓 번 하다 보니까 부담감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최근 그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대선 전국에서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메가톤급으로 이제 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데 어제는 뭐 우연인지 몰라도 윤석열 후보 부친이 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 누나와 이 부동산 거래를 한 것이 이제 알려주기도 해서 이제 의혹이 일파만파로 이제 번지고 있는데요. 뭐 여당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재명 게이트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후보님께서는? 아마 그 거대한 그러니까 대규모 이제 그 개발 프로젝트에 뭐 정치 또는 법조, 금융, 토건 뭐 이런 우리나라의 각종 그 이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해 가지고 정말 그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야 될 그러한 이익들을 사익화한 그런 대규모 사익 편취 범죄라고 봅니다. 사익 편취 범죄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는군요. 지금 그러시면은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검찰 수사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뭐 특검이 타당하시다고 보시겠지만은 뭐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그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 사건의 본질을 명백히 밝히고 또 그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특검 주장을 또 우리 야당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지지율 관련해서 좀 아픈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뭐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우리 최 후보님에 대해서 세간에서는 뭐 젠틀한 신사 같다, 또 양반이다, 뭐 솔직하다, 좋은 사람 같다, 뭐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때 기자 간담회 했을 때도 그런 느낌을 저도 이제 좀 받았었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 입당할 당시만 해도 이제 또 윤석열 후보를 대체할 강력한 후보가 될 것이라고 또 예상도 있었는데 솔직히 지금은 그 지지율 면에서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어떤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뭐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게 그 이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어떤 강력한 그 이미지를 갖는 그러한 지도자를 바라는 면이 많은데 네. 제가 그 부분에서 조금 그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에 미치지 못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제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고 봅니다. 그렇죠. 적응하는 아마 데 시간이 시간적인 부족이 좀 있을 수 너무 있겠죠. 이제 이거 짧은 시간에 또 제가 그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지지율이 좀 낮아진 원인이라고 보여지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적응의 시간을 끝내고 반등의 시간이 돼야 되는데 네. 앞으로 짧은 기간 동안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신뢰를 받는 어떤 지도자상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힘 2차 컷오프가 이제 10월 8일 날 있고 이제 4명을 선출하게 되는데 혹시 뭐 예상을 뭐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은 객관적으로 이제 그 4강 커트라인에 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이 네. 있습니다만은 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뭐 4강에 충분히 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뭐 TV 토론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선거 캠페인 이어갈 생각입니다. 네, 네. 그 지난달 6일 우리 대구에서 기자간담회 우리 하셨지 않습니까? 네. 우리 후보님 기자간담회 때 제가 본 기자가 이제 대선 표심을 좌우할 이 TK 지역에서 지지율이 높지 않다 하면서 제가 지지율 제고 방안을 그때 최 후보님한테 이제 제가 여쭸을 때 후보님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우리 TK 지역이 많고 또 영남 지역이 보수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만의 어떤 특장점을 살려서 그런 이 지지율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우리 TK 지역에서 지지율이 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예. 다른 후보들이 좀 자주 많이 오셨는데 제가 네. 그 이후에 지금 한 달여 만에 처음 내려. 예, 그 왔습니다. 기자간담회 뒤에는 또 오늘 예, 처음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뭐 제가 그 TK 지역에 자주 그 찾아뵙지 못한 것 때문에 관심이 좀 소홀해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어떤 그 특장점을 보여드리는 면에 있어서 아직도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네요. 예. 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아까도 제가 뭐 최 후보님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했지만은 우리 애국자 집안이시고 또 병역 명문가 집안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각종 미담이 또 많이 있는 걸로 이제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실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좀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좀 덜 알려진 측면도 있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미담도 많고 또 우리 애국자 병역 명문가 어떤 집안으로 유명하신데 이게 좀 덜 알려진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동안 뭐 인지도 면에서 좀 저희 그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홍보도 좀 하고 네.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어떤 뭐 미담이나 또는 그 뭐 병역 명문이라든지 명문가지만, 네. 이런 것들이 지도자로서의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그 뭐 베이스라 그럴까요? 네, 그 전체적인 배경으로 깔고 네.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이제 뭐 방송이나 TV 토론 또는 네. 뭐 언론 노출들의 빈도를 좀 높이고 있어서 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징조가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지난 14일 날 대선 캠프를 공식적으로는 해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를 물론 언론지상에 다른 언론지상에도 그 이유에 대해서 뭐 나와 있습니다만 그 이유하고 과연 이 최재형다움이 무엇인지 이 궁금한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최재형다움이 과연 무엇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캠프 해체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지지율이 많이 이제 떨어지고 네. 이제 박스권에 갇혀서 탈출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저 후보 자신의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이제 캠프가 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네. 이 경선 과정이라는 게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아주 스피디하게 진행되는데 의사결정이 좀 제대로 빨리빨리 안 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좀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와의 소통 문제에 있어서도 좀 외부 의견들이 잘 캠프에 특히 이제 후보자까지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네. 문제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게 좀 경량화하고 좀 소규모로 가야지 캠프의 운영 또 경선 과정에 좀 같이 움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캠프를 아주 필수적인 요원만 남겨놓고 네네. 일단 해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로 저를 돕겠다는 분하고 조그맣게 새로운 팀을 짜서 현재 운영하고 하게 됐습니다. 그럼 최재형 예. 그 부분은 그거는 이제 국민들께서 저에게 기대하셨던 어떤 저희 뭐 인격적인 면,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뭐 제가 정직한 정치를 하겠다, 또 소신 있는 정치를 하겠다. 네. 그다음에 한번 목표를 세운 건 끈기 있게 좀 밀고 나가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점들을 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그것이 최재형 다음이라고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이 존경하는 인물로는 제가 듣기로는 돌아가신 부친 그 최영석 대령님과 우리 이순신 장군을 꼽았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두 분을 꼽은 어떤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 전체는 뭐 군인으로서 그 군인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어렸을 때 제가 제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청렴하고 강직한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 저희 마음속에 아주 각인이 돼 있었고요. 평생 그 나라를 사랑하면서 애국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저희 아버님은 야 자식 애비를 존경한다는 자식이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마음으로 참 존경을 하죠. 이순신 장군은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나라를 구해냈는데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고 네. 또 정말 냉철한 전략과 지도력 이런 것을 보여주고 백의종군 사직생 이런 정신이 네. 뭐 제가 따라야 될 귀감이라고 생각해서 존경하는 인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 대선 경쟁 주자들이 우리 국민의힘에도 뭐 여러 분 계신데 뭐 공약이라든가 정책 이런 것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만약 된다면 다른 후보 공약 중에서 이건 정말 좋다,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떤 이런 공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주자들이 어떤 가장 탐나는 공약 뭐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이제 당내 경선이다 보니까 네네. 뭐 우리 당의 어떤 기본적인 보수적인 색채 때문에 그런지 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 너무 건방진 소리 같습니다만은 뭐 어느 공약이 참 탐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거는 뭐 특별히 차이가 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하여튼 뭐 저 나름대로의 공약을 가지고 네. 국민들께 제시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제 후보가 단일화되면 네. 이 공약이라는 것은 당 차원에서 다 같이 또 논의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4년이 넘었습니다. 네. 4년이 넘었는데 뭐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부정적 평가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후보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총체적인 평가를 하신다면 이 문재인 정부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출발할 때 이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네. 그래서 일만의 기대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뭐 지나고 보니까 말뿐이었고요. 공정과 정의, 법치가 무너지고 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러지만 더 평등한 사람들이 있는 네. 그런 특권, 내로남불 이런 그 사회가 이런 정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권이라는 것은 5년 동안 빌려서 이제 잘 관리하는 건데 이제 완전히 뭐 안방에 들어와서 주인을 행세라면 그 정말 주인인 국민들을 해치면서 네.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나라를 참 어지럽게 만들었다. 네. 네. 뭐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평가하시는다, 그죠? 자,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면 뭐 될 가능성도 충분히 계시고, 자,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 이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비전하고 국정 운영 철학을 어디에 둘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룬 이후에 한 20, 30년 어떻게 보면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우리 정치 현실이라고 네. 저는 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그 내부적인 우리 국론의 분열과 양극화 네.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단순히 이제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네. 정치적인 면 또 이념적으로 또는 세대 간에 또는 지역 간에 이런 그 여러 가지 갈등이 양극화의 현상이 돼서 국력이 모아지지 않은 것이 우리가 그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저는 네. 봅니다. 그래서 뭐 다 같이 뭐 다 하나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공존의 가치를 네. 국민들이 가져야 되겠다. 네. 그럼 그런 그 공존한다는 그런 인식하에서 우리가 국력을 모아서 선진화 또는 앞으로의 번영을 위해서 미래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국정 철학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우리 뭐 대구에 오셨으니까 네.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대통령 되신다면 우리 TK 지역에도 여러 현안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많은데 대통령 되신다면 우리 TK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 사실은 뭐 저는 그 대선 후보들이 지역 방문시마다 지역 사업 지원을 공약하는 것보다는 국가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균형 발전을 네. 이루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요. 또 산업 면에서도 그렇고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런데 요즘 많이 좀 침체돼 있죠. 네,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침체돼가 있어서 대구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의 경제가 되살아나는 것은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참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것이 이제 대구 경북의 통합 신공항 사업 이것이 이 지역의 굉장히 가장 큰 현안인데요. 아마 지금 뭐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뭐 언론을 보니까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다는 그러한 그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뭐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경북 내륙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특별히 이제 또 K2 비행장 이전하면은 그 지역을 친환경적 복합 신도시로 이제 개발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말 이 대구 경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면에서 뭐 국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고부가 가치 산업들 지금 이미 좀 여기 뭐 연구소나 이런 핵심 기술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진행되는 것들이 있죠. 뭐 5+1 해가지고서 의료 자동차 그다음에 물 산업 에너지 로봇 그다음에 ICT 융합 산업 뭐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대구 경북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면에서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의 행정 통합
이것도 어떤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또는 지역의 하나의 그 새로운 거점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면 우리 대구 경북을 위해서 팍팍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저희가 네.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뭐 골고루 해야 되겠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네. 이건 질문이 아니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대구 경북 TK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이번 그 대선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이 나라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고 또 보수를 지켜온 보루입니다. 우리 대구 경북의 여러 유권자님들께서 본선에서 불안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그리고 흠결 없는 후보만이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잘 생각하셔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 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저에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지역의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산업 발전의 기초를 닦고 우리 그 역사 발전에 큰 획을 이루신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서 이 나라가 정말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신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후보님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